반가 안녕하세요. 공기파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시험 대비 기출 해설 강의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 38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으로 틀린 것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규칙 예규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되죠. 1번 개업공개사의 중개업 폐업신고에 따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제지어서 등록 취소된 게 아니라 폐업을 해서 등록 취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 매수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 경매는 1등 한 명 뽑는 건데 본인으로서 매수 신청을 하고 대리인으로서 매수 신청하면 안 되겠죠. 그 대리인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대리인에게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50만 원 이런 것만 챙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인데요.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 그 영수증에 중개인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예,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은 교부는 해야 됩니다. 보존할 의무는 없고요. 그러나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도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4번 소속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없습니다. 소속공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안 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면 소속공개사를 그만두고 해야 되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려면 소속공개사 그만두고 먼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은 중개사무소를 개업하거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불가능합니다. 상도위에 어긋나는 거죠. 양다리 걸치게 되면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5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법원 행정처장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그 사무소 간판에 법원의 희장을 표시할 수 있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희장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은 39번 문제입니다. 39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특별한 예외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외국인의 상속, 경매 등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토지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했는데 적용됩니다. 즉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2번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토지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X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이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경우 3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죠. 그러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60일 이내 또 한 번 신고관청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매는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모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요. 교환계약이나 승여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안 하는데 외국인은 60일 이내 해야 되고요. 또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신축, 정축, 개축, 재축 등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하는데 외국인은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요.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저당권, 저당권의 경우 신고 또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저당권은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맞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외국인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4번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이라도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인 등 취득 특례에 따른 외국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우 외국인 특례가 적용됩니다. 외국인 특례가 좋은 게 아니죠. 특별한 예외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은 안 해도 되는데 신고를 해야 되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외가 있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외국인을 더 규제하려고 특례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외국인 특례가 적용된다. 5번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 등의 취득 특례에 관한 외국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해당합니다. 전원이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면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4번도 X고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0번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거래대상 종류가 분양권 공급계약 또는 분양권 입주권 전매계약의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실제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그 외에 등기되고 나서 거래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1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지 않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집합 건물은 연면적을 적는 게 아니라 전용 면적을 적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집합 건물 이외의 경우 연면적을 적죠. 연면적은 각 층 바닥 면적 합계액이 되겠습니다. 3번 투기과일지구에서 실제 거래 가격이 3억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자금조달계획 신고서에 작성해야 된다 했는데 한하여가 아니라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되고요.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투기과일지구는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됩니다. 4번 종전부동산란은 분양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분양권이 아니라 입주권만 종전부동산란을 적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은 개업공개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5%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